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마이클 코헨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어제 뉴욕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와 관련한 의회 조사에서 거짓말 진술을 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트럼프가 선거 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러시아와 사업 상담을 계속했느냐, 트럼프가 2016년 1월까지 그의 마스코에 짓기로 되어 있는 트럼프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 상담을 했고 선거 전이 본격화된 그 이후에는 중단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거짓말이다. 사실은 2016년 6월까지 상담이 진행됐고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트럼프가 이긴 6월까지 그것이 계속이 된 것이고 7월에 이제 결국 중단이 됐다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것이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시기에 대한 혼동 또는 착각일 수도 있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멀러 특검이 러시아 수사에 대한 수수께끼를 종합적으로 푸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언론은 이 서류에 등장하는 individual one, 즉 트럼프를 지칭하는 말인데 결국 그가 특검 조사의 중심 위치로 등장을 했다. 그런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마이클 코헨 변호사의 유죄 인정, 또 그 고백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헨 변호사의 시인 내용입니다. 마스코에 건설하기로 계획을 했던 트럼프 타워의 상담이 2016년 1월까지가 아니라 2016년 7월까지 했다. 허위 진술을 했다. 유죄 인정을 한다가 그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유죄 인정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헨은 이런 허위 진술이 트럼프의 계속적인 공개 발언에 대한 모순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점은 이런 허위 진술을 트럼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는 허위 진술을 요구했는지, 또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 이것이 아직은 분명치 않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탄핵 사유까지 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이 이 사실과 관련해서 코헨 변호사와 장장 70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그냥 코헨의 진술만 가지고 이러는 것이냐, 또는 무슨 물질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말러 특검이 피의자의 진술만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 만큼 쉬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이클 코헨이라는 사람과 트럼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코헨을 언론들이 보통 얘기할 때 former personal lawyer, 전 개인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뒤에 잇따라서 fixer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fixer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무슨 악덕 변호사 그런 뜻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개인의 굳은 일을 다 봐주는 개인 집사 같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즉 트럼프의 사업상 또는 개인 생활의 비밀을 또 허드렛 일까지 계속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이제 트럼프가 데리고 놀던 두 여인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한 것은 세상이 이미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 그가 과연 70시간 동안이나 무슨 말을 털어놨는지 현재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골치 아픈 일, 위키릭스와 로저 스톤과의 일입니다. 위키릭스는 민주당 본부 그리고 클린턴의 이메일을 뒤져서 숨겨진 사실들을 폭로했었는데 그 의도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을 주라는 것이었고, 그는 러시아로 그 이후에 도주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트럼프의 측근 고문인 라저 스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가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그의 역할이 뭐였었느냐, 그 뒤에 트럼프가 있었느냐, 이런 사실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트럼프의 전 선거본부장을 역임했던 폴 매너포트, 이 사람이 유죄 시인을 하고도 뒤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특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직후에 트럼프가 그를 사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면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죄 입증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바로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등장해서 지금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검의 트럼프 조사가 과연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밝혀낸 사실들이 많이 있고 이에 따른 여러 명이 기소가 됐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이미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미국 선거 해킹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군부 요원 여러 명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러시아가 미국 선거 개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 이들이 아들과 사위를 트럼프 타워로 불러내서 클린턴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고 접근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측근들, 고문이라든가 변호사들 여러 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 또 조사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비즈니스 딜, 트럼프 타워를 모스크바에 짓는 거와 러시아의 고위층과의 은밀한 거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또 코헨이 온갖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문서적인 증거가 아직 있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코헨과의 장장 70시간에 걸친 신문에서도 무엇이 드러났는지 아직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어제 현재까지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의 유죄가 확실하다 또는 트럼프의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위기는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반응, 코헨은 약한 자다. 그가 자신의 탈세라든가 사기 등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 관련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의 정당 후보로서 선거운동 그리고 동시에 내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조작극인 특별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의 법사위원회 애덤 쉬프 하원의원 같은 사람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발언이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에 줄곧 해서 나는 러시아와 전혀 사업관계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7월에 트윗을 통해서 내가 기록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나는 러시아와 no deals, 사업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어제 트럼프가 이미 특검의 모스크바 질문에 대해서 땡스기빙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1월 30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회담 형식이 약식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풀 어사이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됐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전격 취소됐습니다. 러시아의 유크레인 함정 납포 사건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미국이 봄까지 추가 관세 부과를 벌이하는 대신 중국의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을 전망입니다. 최종적인 합의는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초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카쇼기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오늘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국 간 새 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서명했다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타결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지난 1994년 체결돼 24년간 명맥을 이어온 나프타를 대신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의회에서 거짓 진술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코헨 변호사는 어제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공모 의혹과 관련한 지난해 의회 정보위원회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 계획인 모스크바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이며 코헨은 자신이 트럼프 타워 협상 시기와 다른 세부 사항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와 일치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호텔 체인인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오늘 스타우드 호텔 예약 데이터베이스에 해커들이 불법 접속해 약 5억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어트는 3억 2,700만 명의 고객 유출 정보에는 여권 세부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부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스타우드를 인수한 메리어트는 이 사건을 본부에 보고하고 규제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보가 노출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FBI가 어제 시카고 시의회 에드버크 시의원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FBI는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버크 의원은 시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는 시카고 정치계에서 약 50년 동안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수사에 협조하겠으며 과거에 여러 차례 수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법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의 은폐 혐의 재판 3일째, 어제 증인으로 등장한 호세 토레스는 경찰이 자신의 목격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무조건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살된 락키 맥다놀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그는 가해 경찰관 벤 다익 재판 시에도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이 여느 기간을 앞두고 정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그동안 약 2,200만 달러를 들여 그레이트 홀 부근의 스카이라이트와 벽면을 수리했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의 그레이트 홀 부근은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아 전등이 낡고 벽면에 비가 샌 흔적 등이 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3도. 내일 토요일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40도. 주일 흐리고 한때 곳에 따라 비.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2도. 다음 주 월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7도입니다.